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인플레와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네, 오늘 시장은 미국 달러화가 방향을 결정한 상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연초부터 강세를 이어가던 미국 달러화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85를 정점으로 102포인트 선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덕분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상승도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방향까지 돌려놨습니다. 어제 신저가가 속출했던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1.81%, 코스닥이 1.86% 상승하면서 코스피 기준 2,600선 구간에서 버텨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1,900억 원어치, 기관이 8,300억 원어치 매수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 기관들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술동맹에 언급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을 대거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또 지난 13일부터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선물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만계약 이상이 체결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설명을 들어보니까 최근 일주일간에 유입된 이들 자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완전한 상승세를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환율 안정과 바이든 방한 등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단기간 숨 돌릴 정도의 반등이 만들어진 상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뿐 아니라 지금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다 올랐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미국발 호재 때문이다라고만 보긴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장 중간에서 좀 전해졌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640선을 잠시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예.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해온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씩 잦아드는 상황이고 중국이 안고 있었던 불확실성도 조금 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로 인해서 이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문제가 지금 있었는데 경기를 방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수출 실적과 연관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반길 만한 이슈인 겁니다. 다만 이날 호재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은 것은 조금 걱정인 부분인데요. 예. 업종별로 좀 뜯어보면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은 제조, 전기전자, 화학 이런 쪽들은 올랐고 또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인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당장은 상승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에도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이슈 언제까지 시장에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오늘 양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장을 벗어났다라고 평가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말을 빌려 표현을 하자면 현재 시장은 하루 상승, 하루 하락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 단순 반등과 추세 상승을 논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만 오 센터장은 이 6월과 7월 사이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 역시 조건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음을 확인할 정도의 경제 지표가 연속해서 나와야 실현 가능하다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이러한 설명들은 미래에셋증권이나 또 이제 다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동일하게 보고 있는 변수로 확인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막바지 변수가 지금 남아 있는 셈인데 일정을 보자면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씩 점검해 나갈 이벤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면 월요일에는 디디 출신의 자회사인 디디 글로벌의 나스닥 상장 폐지 투표가 결정이 됩니다. 중국 당국이 아주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서 성장주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틀 뒤인 25일에는 수요일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난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틀 뒤인 일주일 뒤인 27일
열립니다. 이 미국의 4월 핵심 PCE,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공개되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PCE 예상치 평균은 4.9%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좀 낮아 보이지만 워낙 조사하는 항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이고요. 거의 5%에 근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정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자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완화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이제 앞으로 더 확인해 나갈 때까지 이 지표를 두고 조금 더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함께 이 투자자들로부터 특히 주목을 받은 업종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였습니다. 또 어떤 분야들이 이번 회담의 수혜주가 될지 내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의 만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 수장들이 내놓는 선물 보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혜린 기자 리포트로 증시 프리즘 마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주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과 2차 전지 관련주를 꼽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택한 만큼 반도체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이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역시 현지 시간 20일 약 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선물을 꺼내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원하는 분야는 분명히 첨단 산업인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핵심일 거고 관련되는 분야들이 사실은 투자가 느는 거니까 반대급부로 미국이 특혜를 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장을 미국에다가 더 늘려주고 하면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나오면 첫 번째는 거기에 장비를 넣으려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 주식들 그런 쪽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시장은 특히 회담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와 지원책 등에 대한 언급이 주될 것으로 보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투심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쿼츠 제조업체인 원익 QNC를 비롯해 하나 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소모품 업체들과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기판 등을 만드는 해성 DS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국의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통화 수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불안정한 외환시장의 상황을 환율 수준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대형주 위주로 좀 벤치마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불어서 반도체 이 동맹체도 지금 우리나라한테 계속 이제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기다리며 간만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우리 증시. 한미 정상회담이 국내 증시의 단비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